일단 남욱 변호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전 본인 말과도 좀 다르고 네, 오늘 법정에서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장동 재판의 예, 증인으로 그 얘기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예. 본인과 관련됐지만 오늘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말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 증언, 뭐 진술들을 쏟아냈는데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조금 써가면서 설명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오늘 재판의 핵심은 결국 그거잖아요. 이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누구냐? 네, 1호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이건데, 자, 예전에 핵심 인물이었던 김만배 씨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네. 수업 듣는 느낌도 나는데 네.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예전에 그 녹취록에 등장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워딩을 보면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예. 검찰 수사에 나가서는 실소유주가 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3인칭에서 나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네. 이거 그냥 보면 그분이 나다인데 네. 예?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딴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다가 제3자라고 얘기를 예. 했다가 나중에는 검찰 수사에서 나다라고 주장을 예. 했었는데, 자, 오늘 이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예.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예. 네, 성남시장실의 것이었다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예. 네. 일단 여기서 저도 좀 서볼게요. 네. 이 측이 중요하네요. 측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자, 일단 남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예. 이재명 성남시장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측이 지분이라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 구체적으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네, 정진상 실장이라고 실장이다. 네, 정확하게 이러한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예. 재판에서 진술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제 관건은 네.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장이죠. 근데 사실 유동규 본부장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심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인데 네. 측에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이 맞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김용 일단 구속이 두 사람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받은 걸 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게 검찰사의 관건인 건데, 일단 예.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지, 이 두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거나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이름을 있죠. 들었다, 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이재명 측이다라고만 표현을 한 것일 뿐이고요. 예. 이 두 사람은 돈을 받은 바 없다. 아예 돈 받은 바가 없다. 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일단 상황입니다. 구속은 됐지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은 됐지만 두 사람은 돈 받은 적도 없고 네. 당연히 그래서 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네. 알고 있거나 네. 그런 얘기도 할 전제가 일단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건 네. 두 사람들의 또 주장이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김만배 씨는 원래 그분 것이라고 했다가 네. 왜 내 거라고 할까요? 그것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죠. 일단 김만배 씨가 지금 계속 구속된 상태로 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얼마 뒤에 구속이 만료가 되잖아요. 모레 예. 24일에 구속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간 구속됐던 다른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바뀐 전례도 있고, 예. 또 김만배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그때는 네.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거를 네. 자꾸 저기 누구냐 남욱 네. 변호사나 네. 뭐 정영학 회계사나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말을 하니까. 이건 내 거 아니고 그분 네, 거야. 네, 줄 네. 돈이 없어. 네. 이러려고 이제 그분 거라고 했다는 네. 주장도 있습니다. 있었죠. 김만배 씨한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김만배 씨는 구속이 됐었고 나중에 네. 횡령이나 이런 걸로 얼마를 토해내겠지만 네. 내 거라고 하면 토해내는 부분이 네. 일단 요건 다 24.5% 지분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일단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오늘 대장동 그 지분 관련해서도 이 예. 남욱 변호사의 뭐 주장, 뭐 진술, 증언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검찰 측에 뭐 공소장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예. 검찰 측의 주장으로 알려진 지분은 이랬습니다. 이 당시에 김만배 씨가, 네, 죄송합니다.
지우는 거는 김태형 반장을 시켜도 됩니다. 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안 틀리고 써보겠습니다. 예. 네. 김만배 씨가 이제 49%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예. 남욱 변호사, 정여학 회계사가 51%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가진 지분의 절반, 그러니까 24.5%죠. 49 나누기 예. 2 하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눠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한 그분 거라는 거죠? 이게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검찰의 네, 주장. 검찰의 검찰 공소장에 주장인데,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오늘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애초에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김만배 씨가 내가 49%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12.5%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인 37.5%가 이 세 사람의 몫인데 예.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기로 한 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24.5%. 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은 지분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런 예. 주장을 하기도 한 겁니다. 네. 일단은 신혜원 기자가 이렇게 칠판으로 잘 설명을 하니까 네. 현재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방송 리포터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네.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직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김태형 반장도 저는 이따가 이 정치권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구속영장이 구속이 됐죠. 네. 발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뒤숭숭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의도 담당하고 예. 있으니까 정치권 뭐 반응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뒤숭숭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 차원의 대응, 야당 탄압에 대한 대응을 예. 강조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목을 노릴 것이다.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소환을 할 텐데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도 우리가 당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된다.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뭐 소환 여부를 결정하다. 이런 좀 강경한 주장도 있었고요. 예. 네, 물론 뭐 뒤숭숭한 분위기다 보니까 좀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죠? 네,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측근이 네. 구속됐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측근 두 사람이 본인이 말했던 내 측근이면 이 사람 정도는 돼야지라고 예. 했던 두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전제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표가 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예. 이 이야기는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였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과 무고를 밝히는 거는 대표 본인이 하면 될 일이고 당 차원에서 올인해서 대응하는 거는 좀 과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네. 뭐 앞서 보면 여기 24.5%가 428억 원 아닙니까? 네. 원래 700원인데 비용 빼고 428억 원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세금 그걸로 빼고. 뭐 네네. 예. 다툰다 치더라도 일단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둘 다 뇌물을 받았다.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네. 당내에서는 유감 표명이라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당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요. 당헌이요? 네,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할까요? 네,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뭐 뭐 저 계시는 분들이 좀 불만을 표하겠지만 늦어지니까요. 네. 됩니다. 말을 일단 빨리 오네요 중이니까요.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뭐 예. 당원에 따라서 지금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직무를 좀 정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 당원 80조 1항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구속됐고 기소를 조금 있으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80조 3항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사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수사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네, 당무위원회로 바뀌었죠. 개정이 돼서 예.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 탄압 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당원 정지 다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 이거를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당무위에서 따져보고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정유리 PD는 앞서 이제 80조 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픽을. 예, 80조 사망을 다시 보면 이게 참 애매하네요. 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네. 당무위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용 부원장, 네. 정진상 실장이 정치 탄압을 받았다. 네. 현재는 이제 대변인들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나중에 네. 당무위가 네. 당의 공식 조직이 규정을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1심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네. 너무 명확한 사실로 나올 경우 네. 민주당으로서는 또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당원 80조 1항이든 3항이든 좀 적용하기가 민주당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예. 됩니다. 일단 지금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조 1항에 따르면 일단은 기소는 하고 당무위를 열어야 되는 거, 기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지를 시키고 당무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왜 아직 정지조차 안 시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민주당에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당원에는 정지시켜놓고 따져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지를 안 시키느냐라고 예. 했더니 뭐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야당 탄압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정지를 시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를 현재는 시키지 않는다라고. 대변인들은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정지시키면 이제 탄압이 아니고 죄를 졌으니 그런가 보다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래서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 최근 2명이 구속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검유죄, 유건 무죄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검찰이 있으면 죄가 없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고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정 실장이 구속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뭐 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다. 예. 왜 진술이 바뀌었냐? 정권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검사가 바뀌어서 네. 법 적용이 바뀐 거다. 네. 탄압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글이 제가 방금 말했던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이야기를 했던 페이스북 글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나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정진상 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당 차원에서만 뭐 논평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혜원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